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9일 방송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 분들 전용 방송이고요. 야,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신고가를 안 보면, 아직도 저점 갱신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간 시황을 남겨드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더 방송으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A, B파, C파를 보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을까? 이게 또 나름 그렇습니다. 지금 피보나치 886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B파가 좀 크게 나온 게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C파를 아직까지 저점을 외칠 수가 있는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어떤 차트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미달로 나왔다? 글쎄요, 저는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높은 확률로 여기는 돌파를 하고 끝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 상승 트렌드 라인 상단부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해서 대략적으로 8만에서 9만 불까지는 좀 상승 모먼트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을 찍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좀 임펄스가 완료가 되면서 54K를 넘기지 못한다면 여기서 일봉 하락 다이버스가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되돌림이 나왔다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냥 연장 파동으로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파동은 임펄스는 항상 연장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54K를 넘어가면 하락 다이버스가 무마가 되고 상승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나 참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54K가 넘는 걸 알아도 뭔가 강심장이거나 뭔가 시드가 작은 게 아니라면 롱을 또 추격으로 타기에는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올라와 줬고 지금 무의미한 구간들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좀 내려오더라도 상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주면 너무 좋긴 한데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웨지의 형태를 그려주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혹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주고 내려온다면 마지막 기회죠.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준다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저는 좀 과감하게 매수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좀 핸들 모양을 만들어 주고 좀 이렇게 마지막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단 소파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동을 보면은 저 5분 봉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임펄스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ABC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봐도 하나의 A, B, C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구간은. 근데 여러분들도 M파동이 뭔지 이제는 아시겠지만 조정파동은 결국 조정파동이 끝난 다음에 원래의 추세로 방향을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정파동인데 그래서 지금 이 구간만 보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ABC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단 매물대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롱 위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현물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매수를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티피컬한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세가 너무 강했고 신고가를 올릴 정도의 레벨이고 그렇다면 이게 보통 하방파동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단파동 조정을 끝내고 조정 그리는 척 하다가 그냥 러닝 플랫 그리거나 삼각수렴 주다가 그냥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전에 눈을 떠 차트를 봤는데 ABC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숏을 쳤냐? 안 쳤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밑에서 롱을 좀 잡고 있어가지고 굳이 스위칭을 안 했고요. 근데 롱 평단이 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좀 운이 좋았던 게 여기서 제가 롱을 잡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로스를 걸어놨는데 제 로스를 안 터트리고 다시 올렸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좀 약간은 어설픈 게
이게 지금 10파로 내려와 버리면 저도 그냥 결국에는 본절 컷이 깨지는 거라 조금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굳이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스위칭이나 반익을 안 했고요. 그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러닝 플랫 주고 올라가거나 삼각수렴 주고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현물도 많이 매수를 했고 그런 입장이긴 한데, 내려와도 너무 좋습니다. 내려와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계속 롱과 현물 위주를 담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맥락을 두 번째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숏은 욕심을 내지 말아라. 혹시 여기서 숏을 치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까지 타겟팅을 하는 게 맞긴 하나, 지금 와서 ABC이기 때문에 18을 보고 굳이 숏을 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다? 가장 티피컬하게 보는 건 하방 10파가 내려오고 이 매물대에서 서포트를 받으면서 다시 원박 올라가주는 상승을 만드는 거다.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긴 하나 지금 추세 상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10파가 안 나오고 삼각수렴이나 러닝 플랫을 주고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일단 이렇게 단기 파동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좀 대다수 분들이나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새로 교육방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좀 너무 아쉽다. 이렇게 결국엔 지나고 보니까 상승장이었다.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17년도 12월부터 코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리플이 38원인가? 제가 그럴 때 처음 비싸움을 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리플이 100원이 넘길래 그때 처음으로 산 코인이 리플이었고, 운이 좋게도 4,700원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시드를 한 30배에서 40배를 넘게 불렸다가 결국에는 다 알렸죠.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왜냐면 계속 샀거든요. 내려올 때마다 사고 손절하고 선물하고 이러다 알렸는데, 이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미들이 체감을 했던 상승장은 여기였어요. 여기 11월부터 1월까지 요 당시에 좀 많이 유입이 됐었고요. 이때 거의 다 30배 40배씩 올랐습니다. 이때 아마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때는 정말로 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신 분들이 많았죠. 뭐 진짜 트론 100만원치 사놨다가 10억 갔다가 인증하고 막 이런 게 진짜 인증이 많았어요. 요즘은 가짜 인증도 많고, 뭐 더미 시드를 줘가지고 이제 가짜 돈으로 매매를 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런데 거래소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저도 제의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요즘은 뻥이 너무 많긴 한데, 이 당시의 인증들은 다 진짜였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각설을 하고 내려왔다가 또 두 번째 상승이 한 번 있었죠. 여기 상승은 어땠냐면, 이때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00%가량 올랐는데, 이때 알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99%가 내려왔거든요. 90%에서 99%의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올라가면서 회복이 한 3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리플이 4,700원, 4,800원이 맥스를 찍었죠. 근데 이 당시 고점이 얼마였을까요? 리플이 이 당시에 1,000원도 못 갔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2,000원은 갔네요. 그래도 그래서 2,000원은 갔다. 2,000원은 갔네. 리플이 잘 간 거예요. 리플이.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못 갔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상승이 오긴 했지만 이 상승은 그냥 비트 반등하는 만큼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크게 상승이나 체감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때부터는 상승 체감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개미분들이 유입이 된 게 여기였습니다. 거의 다 엔딩 다이아고널 그릴 때부터 올라와가지고, 왜냐면은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해서 여기서부터 펌핑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조정 크게 주니까 아 역시 비트 고점인가 다 다시 올라가니까 이때 업비트에서 엄청 많이 펌핑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좀 신규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도 보면은 비트가 거의 다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던 업비트 불장이 왔었고, 이 당시에 코인이 이 구간에만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펌핑이 많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상승장이 요거기 때문에 왜 두 가지의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비트는 이렇게 올랐는데 왜 알트는 안 가냐, 알트 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참 둘이 모순되는 경우긴 한데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불장은 한 번의 조정을 줬다 한 번 더 올라가는 마지막 파동에서 그거를 느낄 수 있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파는 건 수익이 한 10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고 해서 충분히 이제 2배, 3배까지는 불릴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 같다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저희의 관점을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것만 보셔도 알 건데 그냥 뭐 쉽게 보면은 이제 한 번 더 상승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 한 여기 정도에서는 이제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리고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저점 나왔다. 뭐 이 당시 말씀 바닥은 나왔다. 뭐 22년 8월달, 22년 9월달 이제 뭐 계속 좀 이제 마지막은 남아 있고 앞으로는 상승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냥 못해도 비트가 아마 40K까지는 가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관점이었고요. 계속 올려드렸고, 이게 23년도 3월, 그러니까 계속 이제부터는 좀 상승 위주로 많이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방송도 계속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매수를 밟은 게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거 떨어질 때.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하고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5,000 구간에서 샀다가 물려가지고 그냥 냅두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정이길래 아 이것도 한 번 더 내려가나 했다가 거래량 터지는 거 보여서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올라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저희가 요 정도에서 평단을 거의 갖고 있거든요. 처음 산 알트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좀 집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올라가는 구간 동안 좀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이랑 그때 좀 결혼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돈이 좀 들어갈 때가 많아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또 집 문제 때문에 한번 매도를 해서 돈을 털어냈는데,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알트가 거의 지금 몇 종목이 되는데 한 100% 정도 수익이 돼요. 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끔 톡방에 자랑을 하시는데 그래봐야 여기까지 홀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계속 매집을 했는데, 물론 추가 매수 조금씩은 했죠. 계속. 그래도 수익이 지금 뭐 한 많아봐야 뭐 한 1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알트가. 그러니까 비트가 300% 오를 동안 그렇게 알트가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늦었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1,000원에 산 사람이 5,000원에 팔면 5배를 먹는 거지만 2,500원에 산 사람이 5,000원 가면 2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나, 이거는 일반적인 코인을 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제 사관님처럼 좀 오래 홀딩을 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얘기고, 그래서 크게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당시에 살 때 가용한 시드 중에 뭐 거의 30-40% 정도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조금씩 샀고요. 근데 올라가면서 그만큼 또 던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간 게 한 50%까지 들어갔다가 매도하고 갖고 매도하고 갖고 해서 저도 한 30% 정도밖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산 종목들을.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려오면 여기서 신규로 매수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고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이거를 홀딩할 수 있는 트레이더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고 넣어두신 분들만 홀딩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홀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고,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상승은 마지막 구간에서 업비트의 축제장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은 거 아니니까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친한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오늘이죠. 오늘 1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면, 한 1년 정도 없어도 되는 돈이면 지금 그냥 코인 아무거나 사라, 이름 예쁜 거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차마 이제 교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무지성의 말은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FM 트레이딩대로 매뉴얼을 드리고 스탑로스와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좀 용기가 있다면 자기의 그릇만큼 먹을 수 있는 장이 조만간 열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용한 돈이 얼마고, 이 돈이 이제 향후 2년 동안은 락이 걸려있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비용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투자는 당연히 뭐 풀시드, 풀매수 뭐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게 오더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저는 매뉴얼대로 드리고 있죠. 항상 이제 스탑로스 짧게 드리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찰병 10% 20% 사고 그 다음부터 조금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냥 트레이딩 FM 매뉴얼이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막 대박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을 정도로 그냥 후회를 안 하실 수 있다면 딱 그 정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금은 좀 상방을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알트 축제장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좀 크게 패닉이 나고 좀 이런 식의 그림이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WXY에 수렴이 가능한 게 아직까지 좀 업클라인 되는 볼륨이 좀 터지긴 했는데 좀 아쉽고요. 좀 큰 게 하나가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요게 가능은 하긴 하나, 그래도 이거는 이제는 진짜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 할지언정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 견해는 드린 것 같고요. 현물 매수를 이제 어제 아침에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잡아보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정찰병에 한 10% 정도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풀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각자 상황이 다를 건데, 일단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은 다 괜찮은 종목들이니까 저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 가져가시면서, 좀 궁금한 종목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저는 매뉴얼대로 내려올 때마다 이제 살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좀 두서가 없었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항 레벨을 찍어 드렸나요? 찍어 드릴게요. 이것도 일단은 지금 보이는 게 이 구간 오더블 롱라인 있고 이 구간 있죠. 그래서 남은 저항은 지금 64,900, 그냥 뭐 65K랑 이제 67K 두 개 나왔고요. 근데 65K 돌파 나오면 그냥 이거는 뭐 67K 저항 크게 의미가 없죠. 여기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하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5K 최종 저항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단 지지는 뭐 이 구간 오더블록 보이고 이 구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의 저항 하나 있네요. 뭐 이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아마 59,600에서 58,300 레인지에서는 좀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일 것 같다. 이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예쁘다. 이 구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구간이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익스텐션 레인지를 찍으면 제가 볼 때 57,500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57,300 정도가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매수를 할 수 있고,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에 C가 내려오고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롱 트라이를 짧게 할 수가 있고 반등이 확인된다면 여기서는 또 현물 추가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 진입을 할 예정이고 수량으로 진행된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짧게 롱을 끊을 수 있고 현물 매수 조금씩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제 65,000에서 두드러 맞을 수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냥 단기적으로 사파 형태를 만들어주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렇게 좀 핸들을 만들어주고 좀 다시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조정 나오면 너무 땡큐입니다. 조정이 나오면 땡큐인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조정 나오면은 차트에 대한 경험이 있고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 매수를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너무 땡큐인데 안 죽어도 그냥 이렇게 올릴 수도 있긴 하겠죠. 일단 이 정도 간략하게 오늘은 뭔가의 분석보다는 뭐 요런 개념으로 스케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머릿속으로 스케치를 해두셔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어디서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익절을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부터 이제 뭐 다른 카톡방이나 어디에 수익 인증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이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뭐 30배 벌고 다 날렸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절을 어디서 하고 고점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내가 이제 물러날 곳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함께 트레이딩을 하시는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현물에 있어서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어떤 코인이 갈 거냐 찍는 건 사실 순환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는 게 있을 뿐이지 업비트 알트코인 60%는 어차피 다 순환으로 갑니다. 순환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거 사라 해서 올랐지 하고 했지 하는 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건 고점 시그널을 예측을 해야 되고 이 구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쇼핑하는 거 멈추시고 이제 비중을 줄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할 건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핵심. 그래서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거나 코인 종목 중에 내가 이걸 좀 사고 싶은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냐라는 게 있으시면 무조건 저한테 태그하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진짜 여윳돈이라면 한번 잘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매뉴얼적인 오더를 계속 드릴 예정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저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